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일본 원정으로 치러진 동아시아컵 3차전 비기기만 해도 우승인 경기였는데 졌습니다. 진 것도 진 거지만 0대3으로 졌고요. 경기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5대0, 6대0, 7대0으로 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유효슈팅 딱 한 개였습니다. 77분, 그러니까 후반전 32분에 송민규 선수가 유효슈팅 딱 하나 기록했고요. 그 외에 유효슈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대 맞춘 일본의 슈팅, 그리고 조현우 선수의 선방,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정말 3대0이라는 스코어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 내용부터 결과까지 정말 벤투 감독 부임한 이후로도 손에 꼽을 만한 졸전이 아니었나. 물론 손흥민 선수가 없었죠. 물론 황인범 선수 없었죠. 물론 김민재 선수 없었죠. 하지만 그거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소집된 선수 전원 중에서 A매치 출전 기록이 15경기를 넘는 선수가 전혀 없습니다. 2군이라면 2군인 일본 라인업이었고요. 우리도 물론 많은 선수들이 빠지긴 했지만 선수층의 차이, 선수 구성의 차이를 가지고 논하기에는 너무도 우리가 부진했던 경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감독 탓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철학과 소신이라는 이름의 독선을 이제는 끝낼 때가 아닌가. 선수단 구성부터 선발 라인업 선정, 그리고 경기 중에 교체 멤버를 정하고 또 언제 넣느냐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벤투 감독이 꽤 오랫동안 지적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사실 결과적인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개선이라는 것은 바꾸려고 하다가 잘 되면 개선인 거고 안 되면 망하는 거니까 개선에 대한 노력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뭔가 안 풀리고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최근 인터뷰에서 오히려 팬들을 나무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팀을 봐야지 선수를 보면 선수 개개인을 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국 팬들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오만한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전 세계 모든 축구 팬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 그거를 한국 축구 팬들의 문제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저는 굉장히 그 인터뷰는 좀 벤투 감독이 평소에는 말을 아끼고 뻔한 얘기만 하는, 그게 저는 장점인지 단점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어진 경기에서 완전 졸전 끝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좀 메워버린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철학과 소신이라는 이름의 독선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경기를 봅시다. 4-1-4-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발 라인업에서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권경원 선수를 넣었어요. 권경원 선수가 그 자리에 못 뛰는 선수 아닙니다. 뛴 적도 있고 잘 할 수 있는 선수예요. 하지만 벤투 감독 축구에서 4-1-4-1의 1의 자리에 서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역할, 뭐 여러 가지 잡기 있지만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볼을 뿌려주는 역할을 꽤 비중 있게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과연 권경원 선수가 맞는 선수냐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표팀에 백승호 선수도 있고, 뭐 후반에 투입된 이영재 선수도 있고, 뭐 김동현 선수도 있고, 뭐 여러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경원 선수를 전진 배치를 시키면서 운영을 했는데 결국 오늘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기는 감독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일본이 이날 중원에서부터 전반까지 압박을 굉장히 세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원에 굉장히 많은 공간을 헌납을 했고 아주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선발 라인업 선택, 전술적인 선택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제가 하프타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선수 교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프타임에 변화가 없이 들어왔고 전술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전반에 그렇게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무실점으로 마치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고 오히려 우리가 2골 정도 거의 먹는 골이 오는데 안 들어간 행운의 전반 0대0이었는데 변화를 주지 않은 채로 후반 돌입을 했고 곧바로 실점을 했고, 그 뒤로 또 전반전보다 훨씬 더 밀리면서, 전반전이 예고편이었어요. 전반전보다 훨씬 밀리면서 상대한테 완전히 노출된 전술을 들고, 거기다가 상대가 전반전에 효율적으로 공략을 했던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탈탈 털렸고, 결국에는 선수 교체도 뒤늦게 이루어졌죠. 뒤늦게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별다른 이미 분위기가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선수 개개인이 탈압박이 안 되고 1대1로 마주쳤을 때, 아니면 상대에게 압박이 둘러싸여졌을 때 백패스를 남발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됐던 것이 오늘 경기 문제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것조차 어쨌든 벤투 감독이 요구하는 축구가 우리가 미드필드를 생략한 채로 뻥축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낮은 위치에서 좀 더 과감하게 상대가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헤쳐나갈지에 대한 답을 다양하게 선수들이 좀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스타일의 감독입니다. 벤투 감독은 기본적으로 전술적으로 본인이 상당한 통제력을 갖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통제력 안에 들어와서 선수들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오로지 손흥민 선수만 예외고요. 그런데 지금 이 라인업, 달라진 라인업을 가지고 본인이 그동안 견지해왔던 그 축구를 그대로 입히려고 했는데 잘 먹히지 않았고, 근데 이게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기에서 상대가 뭐 전술적인 변화를 줬던 아니면 우리가 부진했던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런 것을 어떤 전술적인 변화라든가 선수 기용의 변화를 통해서 상대의 어떤 좀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장면들을 잘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됐었던 제가 그 시리아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경기 내용 엉망이었고 안 좋았고 정말 좋지 않은 결과로 가다가 손흥민 선수의 거의 개인의 역량으로 골을 만들어내서 한숨을 돌렸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오는 과정에서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 본인이 이 대한민국 축구를 맡은 지가 물론 지금 4년째가 됐지만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은 다르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차이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는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발견되질 않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동아시안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대회가 중요한 것은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본선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분야든 간에 하나하나씩 우리가 부족한 걸 채워가고 또 상대에 맞는, 지금까지 최종에서는 우리가 사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글의 왕인 자리에서 우리한테 도전하는 팀들을 상대하는 그런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월드컵 본선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게 아시아 축구대표팀 감독들의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지역 예선에서는 완전히 강자인데 본선에서는 대부분 약자의 자리에서 축구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시아 축구대표팀의 감독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난 그 월드컵에서 이란의 케이루스 감독 아시아를 씹어 먹고 갔습니다. 우리한테도 늘 좋은 경기를 했고, 그런데 본선에 갔을 때 스페인, 포르투갈이 한조했죠. 본선에 갔을 때 그 공격적인 이란이 템백을 썼어요. 그런데 어쨌든 준비를 잘해서 굉장히 경기 결과가 좋았습니다. 물론 16강 진출은 아쉽게 실패를 했지만, 근데 지금 우리는 물론 벤투 감독이 이번 동아시안컵에도 새로운 선수 기용, 뭐 약간의 변화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까지도 우리가 결코 우월한 위치에서 경기를 하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강팀과 약팀이 붙었을 때 강팀은 자기 축구를 하고 약팀은 강팀 축구의 약점을 찾고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보다 상대의 어떤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축구를 준비를 해서 가거든요. 물론 그거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표팀은 일본이 이번 경기에서 우리보다 훨씬 나은 축구를 했습니다. 전방 압박도 굉장히 강력했고, 또 측면 쪽에서 상대 선수 측면에 있는 선수들의 전진하는 속도나 이 선수들의 우리가 두 번째 골이었나요? 득점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약속된 플레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팀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계속해서 백패스만 남발을 하고 전술적으로 선수들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주지 않은 채로 거의 그냥 고스란히 잡아먹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벤투 감독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구 철학이나 본인이 경험한 거, 뭐 훈련 시스템 정말 좋은 감독이지만 지금 맡고 있는 대표팀이 포르투갈이 아니라는 거를, 물론 본인은 인정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월드컵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의 자리에서 도전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일전을 통해서 좀 킹받지만 일본을 맞이해서 우리가 강팀을 상대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벤투 감독 경질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불가능은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고, 근데 팬들의 그 킹받는 심정을 굉장히 이해합니다. 이를테면 일본은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 일본 사람이에요. 연봉도 벤투 감독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벤투 감독은 모든 코치진 다 데리고 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 다 코치진 다 일본 사람이고, 근데 그런 차이, 외국인 감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 안에 무언가를 발견해서 이거를 발현시켜주고 우리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길 바라는 건데, 지금이라도 저는 감독을 바꾸는 거 원치 않습니다. 못을 바꾸고 말씀드리면 지금 더 나은 감독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난 4년의 시간을 헛되이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실수도 결국에는 뭐 병가지 상사라는 말도 있지만 거기에서 배우는 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벤투 감독에게 화가 나고 아쉬워하는 거는 그런 실패에서 뭔가
배우는 모습을 우리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손흥민이 없고 김민재가 없고 뭐 황인범이 없고 황의조가 없고 여러 주전 선수들이 빠진 상태로 경기를 뭐 했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도 빠졌고 그런 뭐 변명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리고 일본 여러분 잘못 알려준 것과 다르게 23세 이하 대표팀 아닙니다. 성인 대표팀이고요. 우리처럼 국내파 위주로 꾸렸기 때문에 모르는 선수들이 많았던 것일 뿐이지 결코 뭐 일본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일단 인정을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졌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3대 0으로 벤투 체제에서 A매치 2연패입니다. 일본 상대로. 그리고 앞서서 23세 대표팀도 일본한테 완전 발렸고 그 앞서서 또 16세 대표팀도 최근에 일본한테 완패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국제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것은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킹받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2002 월드컵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 일본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게다가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이미 많이 진지가 오래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본보다 못한다 인정이 이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고 일본이 어쨌든 간에 걔네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지금도 오늘 경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조직적으로 우리 두 팀 감독 모두 2018년부터 팀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멤버들이 주전 멤버들 빠진 라인업이고 그리고 동아시안컵 하면서 벤투 감독이 1, 2차전 거쳐가지고 최정예를 뽑았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조직적인 어떤 역량에서 완벽한 차이가 났다는 이거는 감독의 역량 차이고요. 뭐 오늘 우리가 1대1 상황에서 많이 뭐 뺏기고 문제 많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물론 오늘 부진했고 뭐 아쉬움도 많지만 일본 선수들하고 개개인으로 봤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팀으로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팀으로 잘못 만들었고 잘못된 디렉션을 줬고 경기 중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못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오늘 패배의 많은 부분은 감독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분명히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세 번째 얘기합니다. 감독이 철학과 소신이라는 이름의 독선을 좀 벗어 던지고 이런 문제점 그리고 특히 한일전 패배가 갖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한일전에서 이렇게 졸전 끝에 패배하는 것이 한국 축구 팬들에게 주는 상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정말 여기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감독이 잘린다고 해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저는 선수 선발부터 K리그에서 정말 뭐 수년째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안 뽑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고 좀 안 풀리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대단한 감독이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자기의 생각을 조금 바꾸고 변화를 준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팬들이 선수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걸 건드렸단 말이죠. 그건 선을 넘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할 요량이면 본인 스스로 오늘 경기를 돌아보고 90분을 정말 돌아보시고 선발 기용부터 경기 중에 상대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이드 때리고 중원 쪽에서 텅 빈 공간을 수도 없이 누비고 다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그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한맛 버전의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운맛 뭐 말에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좀 약간 매운맛 버전은 멤버십으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빡시네요.